1차 방정식의 풀이는 즉 AX는 B꼴 풀이는 선생님 저 이거 1학년 때 그냥 X는 A분의 B 아니에요? 라고 할 거야. 자 근데 그거는 A와 B가 정확하게 숫자로 주어진 경우였고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미정계수로 나온다 이거지. 자, 이 미정계수로 나왔을 때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접근해보자. 자, 이 두 개는 너무 쉬운 설명 안 한 거야. 자, AX는 B꼴에 대한 풀이는 자, 어떻게 풀어주냐? 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준다.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눠줘요.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 A가 0일 때는 특수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1차 방정식의 특수의 조건은 x의 개수가 0이다가 특수해요. 특수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과 불능. 부정과 불능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다를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부정이라고 하고요. 해가 없다를 수학적 기호로 불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특수해가 나오지 않으려면 A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되고 특수해를 가지려면 A는 0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0이면 얘는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죠? 얘가 0이면 얘가 0이냐와 0이 아니냐로 나눠져서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0인데 0이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참이되는 게 없다. 해가 없다. 불능.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x에 뭐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럼 a가 0이 아니면 그냥 x는 a분의 b.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1차 방정식 풀이. 해가 하나 남은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법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좀 생각이 너네가 좀 달라질 거고 자 이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서술형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1차) 방식 풀이 질문. 자, 없으면은 한번 여기 연습해 볼게요.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A의 A-1의 X는 A. 자, 이게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먼저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풀어줍니다. 둘 다 0이 되지 않는, 즉 A가 0이 아니고 A는 1도 아니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A가 그러면 얘는 0이 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냥 X는 뭐야? 나누면 되는 거야. A의 A-1분의 A 약분해서 A-1분의 1이 답인 거고 이게 지금 정답이야 다.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따로따로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0이면 0 곱하기 X는 0 0 곱하기 X는 0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 부정. 그럼 너네 그럴 거야. 그냥 부정수는 틀리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맞게 해줍니다. 부정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전 싫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네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싶네요. 근데 이걸 쓰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나는 그냥 부정 쓴 거예요. 자, A가 1이면 0, 얘가 0 곱하기 X는 1. 얘는 0인데 얘는 1이야. 같지 않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불능이라고도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걸 다 쓴 이게 바로 답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기에 딱 적절하죠. 이걸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자, 질문. 질문. 자, 없으시면은 1차 방정식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대충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접해볼 텐데요. 자, 이거 절대값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1차든 2차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절대값의 그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일단 이용할 거냐?
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의 값을 풀어야지만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절대값 비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풀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값 비호를 풀어주는데 자, 이렇게 너네가 범위를 설정합니다. 설정하셔서 설정하는 기준은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이 a의 값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줍니다. 이때 등호 여부는 사실 어디에 붙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너네가 등호는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크다에 많이 붙인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a가 0 이상이면 얘가 양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a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자,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너네 보통 그냥 거의 공식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딱딱 나왔을 거야. 이건 맞아도 못할 수도 있지만 자, 너네 절대값의 특징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란 말이야. 자, 거리에 음수가 나오니? 아니지. 그럼 얘는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만약에 양수면 그대로 나와야 양수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게 만든 거야. 즉 0에서 a까지 떨어진 거리는 그냥 그대로 a여야 양수가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a는 자, 마이너스 a는 떨어진 거리를 할 때 얘가 지금 음수잖아요. 자, 이거 잠깐 소리. a가 음수면은요, 요거야. 자, a가 음수면은요, 이 떨어진 거리는 양수 아닙니까? 근데 얘가 a가 그대로 나오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붙인 겁니까? 이게 양수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진 거리가 바로 마이너스 a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형태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공식만 쓰지. 근데 사실 몰라도 되죠. 문제 푸는데 그걸 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면 실수를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알려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절대값 비호가 있는 문제의 풀이는요. 절대값 비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 기준으로 해서 x의 범위를 나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은 자, 요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랑 누구 나오지? 자, 얘를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눈다라는 것은 즉 너네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와 얘를 끊어서 총 몇 개의 파트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3개의 파트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 3개의 파트를 너네가 범위로 설정해 주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실 이제 등호 여부가 너네가 이제 제일 헷갈리는데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돼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크다에 붙이더라 이거지. 크다에 붙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냥 크다에 붙인 거야. 사실 어디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양과 음이 확실해지는 거야. 이때 양음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저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값 비호를 풀어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방정식의 풀이다.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가 된다.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한 해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 해가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야. 반드시 이 범위에 속하는 것. 즉 나오죠?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이 해다. 속하지 않는다면 그건 해로서 인정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방정식이 봤고요. 자,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하고 또 대표 문제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좀 풀어볼게요. 저기 확인 문제 보시면 무려 3개나 있네요. 그리고 3개 다 풉시다. 많이 풀수록 더 좋은 거잖아. 그치? 내가 대신 2개 풀어보고 한번 물어볼게. 이해 다 됐니? 그래서 이해되면 더 안 풀어도 되겠지? 근데 3번은 약간 풀이가 좀 다를 것 같긴 하다. 다 풀어보긴 해야 될 것 같다. 3가지 풀이가 다 틀릴 것 같아. 자, 먼저 1번 문제. 절대값 EX-1이 몇이야? 3이야. 자, 요거는 이름하여 절대값이 하나가 들어갔고
절대값이 포함된 식에다 는 상수가 나오는 형태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몇일 때 3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 그럼 2x-1이 몇일 때? 3일 때. 또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너네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이런 원리를 이용했지. 절대값 a가 만약에 몇이 됐다? a가 되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단 a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이걸 이용한 거야. 그러면 자 2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용이 된 거야. 그렇잖아. 3의 절대값도 3이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 된다는 이론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렇게 공식서 붙은 거지.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공식성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x는 몇이 되고요? x는 몇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한번 들어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자, 3번 형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고 하면 자, a는 b도 가능하고요. a는 마이너스 b. 사실 마이너스에 있는 b와 a는 마이너스 b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왼쪽 내비두고 오른쪽에 풀마를 붙이잖아. 근데 사실 식이 단순한 거에 풀마 붙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사실 b는 풀마 a도 되고 a는 풀마 b도 된다는 거, 또 단순한 거에다 풀마를 붙이는 것이 낫다라는 거. 자, 그럼 3번의 형태를 보겠다면 자, 지금 4-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절대값과 같다. 자, 이게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형태를 적용해서 자, 여기에 풀마 붙이는 여기에 풀마 붙이는 하나 할 거야.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4-x는 플러스 마이너스 2x 더하기 5 하나와 다음은 4-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풀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서 너네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선생님, 저 여기서 뭐 제한 변형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범위 같은 거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공식 쓴 두 가지는 그냥 나온 해가 다 해. 뭐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따위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은 자, 4-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x는 1. 해가 하나 나왔고요, 1. 그 다음에 이번에 4-x는 2x-5가 돼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 x는 3.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형태가 자, 이거는 지금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이것처럼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는 이렇게 풀어주길 바라고요. 자, 2번이 바로 이제 내가 말했던 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의 형태는 문제에서 지금 x-의 절대값,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2의 절대값 3이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럼 어떤 친구가 그럼 선생님 3개짜리는 나온 적이 없나요? 있어요. 의정부권은 거의 없지만 이제 강남권이나 목동에서는 3개짜리도 나옵니다. 네, 4개는 그 대신 없었어요. 한 번도 내봤고 3개까지는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의정부권은 3개 안 줍니다. 2개가 가장 이제 의정부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아까 말했던 기준인 1하고 2를 기준으로 나눈 범위를 총 3개로 나눌 거예요. 자, 이때 등호 여부는 크다에 붙이는 걸로 하는 걸로. 자, 1보다 작으면 양인지 음인지 판단이 쉽다고 했지. 0 넣으면 될 거야. 음이 돼서요. 둘 다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는 제로가 돼서 x는 몇이 되고요? 자, 항상 반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들어갈 때만 비로소 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0 들어가니까 해. 자, 1과 2 사이에 얘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없어지면 1하고 3이 같니? 자, 이건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 범위에서는 얘를 성립하게 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1과 3이 같다가 아니라 3과 3이 같다 해서 성립하면 이게 다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이게 다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x가 소모되는 형태는 얘가 성립할 때는 얘가 다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얘가 다해가 아닌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가 돼서 2x는 6, x는 3, 3이 여기 들어가서 정답은 0하고 3이 답이 되는 형태. 자, 이 정도면 너네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질문. 또 풀 거야 어차피. 뭐 자주 풀면 너네가 이제 익숙해지겠죠. 근데 익숙해지면 너네가 이제 틀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속도야 어차피 나중에 기출 풀려다 보면 연습이니까. 저는 세 개가 저것도 해. 응? 1 저거 2 저거 있잖아요. 이거? 네, 그것도 해요. 아, 지금 여기서는 같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3이 나와서 3과 3이 같다. 그러면 얘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 거고, 지금 현재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해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해가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0하고 3만이 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특이하게도 범위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파트 들어가면 부등식에 또 나와요. 이거 똑같이 또 나와요. 그때 부등식에서는 범위로 나오겠죠, 답이.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풀어봤으니까 필수형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는 그 다음에 너네 밑에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 때 조심할 거는 너네 절대값을 다른 형태로 기호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기호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루트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절대값이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로 끈다고? 무조건 바꿔 끈다. 이것만 좀 주의해줘.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아니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가 없도록. 우선 이거는 역으로 특수해가 나오는 A를 구하네요. 자, 그럼 아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보자. 특수해는 이거 1차거든? 1차 방정식의 특수해는 어떨 때 나온다 했지? 응? 벌써 까먹었나? 정리할 때까지 빨리 말해. 자, 거의 다 끝나가라. 벌써 그걸 까먹었으면 어떡하니. 특수에는 너네가 이렇게 말해야지. 1차 방식 특수에는 x의 개수가 0일 때요. 벌써 까먹었어요? x의 개수가 0일 때 특수해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한계, 일반적인 그 한계를 갖는다고 했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아마 얘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2개다 보니까 아마 뭐일 때가 각각 p일 때, q일 때 될 것 같은데, a가 아마 마이너스 3일 때와 a가 3일 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이면 어차피 0 곱하기 x, 3도 0 곱하기 x가 돼요. 중요한 건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3이면 0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항상 0인데 얘는 마이너스 6.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능,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가 바로 Q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거는 X의 뭘로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때 A값 P 값은 바로 3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P 빼기 Q는 3 빼기 마이너스 3이 돼서 정답은 6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차 방식의 특수에는 어떨 때 나온다고? X의 계수행.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자, 다음 이번엔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문제 풀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두 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 두 개 푸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 중에 2번만 풀겠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절대값, 3x 플러스 1. 절대값, x 플러스 1. 비슷하잖아. 근데 왜 두 개를 풀어보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2번만 하나 풀어볼게요. 자, 내가 아까 말했지, 루트 제곱 보이죠? 절대값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 뭐죠? 마이너스하고 3이죠. 자, 그럼 범위를 이렇게 나눴을 때 요쪽 해가지고 첫 번째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양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양음 마이너스 붙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는 2 이항에서 0. x는 몇이죠? 0점 들어가요? 해가 없습니다. 자, 0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적절한 값 0을 넣어서 양음 비교할게요. 양음.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는 10,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 x는 몇이 되죠? 이 범위에 들어가요. 해. 자, 마지막. 서술형 돼도 돼, 안 돼? 되잖아. 이게 서술형 풀이야.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술형 쓰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 명심해. 자, x가 3보다 커왔다. 둘 다 뭐가 되니? 양수가 돼버린다. 자, 근데 이거 x 다 사라졌지. 자,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항상 같든지 항상 다르든지. 얘는 연산하면 얘는 같지 않아, 그치?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여기 범위에서는 해가 아예 없다라는 뜻. 그래서 정답은 오로지 딱 하나 뭐 x는 2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충분하지 이 정도면? 좋아. 자, 그럼 바로 밑에 네 문제 시간은 8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시작. 아, 10분 드릴게요. 10분. 왜냐면 2단 실험이 두 개가 있으니까 10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 슬슬 이제 풀이할 거니까. 자, 질문 받아볼게요. 자, 번호 불러보세요. 네 문제. 2-2번. 또 2-10번 말고 2-10번 말고 없니? 이거 다 풀 수 있겠어? 이제? 나중에 틀리면 해봐야지. 다른 거 풀릴 줄 알아야지. 다 풀 수 있다 했어. 나중에 틀리지 마. 알았어?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절대값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지. 절대값이 있을 때 요거 풀이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내가 뭐라 그랬지?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하나는 그대로 나오는 거라. 하나는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어 안 했어? 일단 2개 맞아? 그렇잖아. 절대값이 뭐 하면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마이너스 붙인 거.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이항시켜. 그냥 해도 돼. 예, 그냥 하자. 그냥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절대값 풀어줄게. 사실 이거 이항시키고 절대값 또 풀이하는 방식 2가지 풀려고 하는데 그냥 풀자. 공식 쓰는 게 더 낫겠다. 이항시키면 x 플러스 1. 자, 그럼 아까처럼 또 2가지. 얘는 x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건 애초에 x가 소거되면서 모순. x가 존재하지 않고요. 얘는 2x가 0 되면서 x는 0. 자, 그래놓고 항상 이제 마지막 뭐부터 하냐. 이거 검토해야 돼요. 0을 여기다 넣었을 때 만족하는지 볼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1.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1 나오고 마이너스 나와. 이것도 모순입니다. 자, 내가 푸는 공식을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분명히 너네가 원치 않는 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구한 거를 다시 넣어서 확인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근데 너네가 이제 알 거야. 얘가 어쨌든 항상 절대값이 끝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야. 근데 0 넣었을 때는 음수잖아. 벌써 아니야 답이. 그래서 탈락입니다. 다시 확인하기 바라고. 자, 다음 이제 2번째 들어가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절대값 마이너스 1이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얘가 되고요. 하나는 얘가 되겠죠. 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아.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 자, 그럼 요거는 2x가 4기 때문에 x는 2.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2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왜 가급적이면 그 절대값풀이 구간 나서 안 했냐면 해봐서 알겠지만 구간 나서 푸는 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어주는 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면 해야겠죠. 어쩔 수 없다면.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2번째, 이제 2차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방식 들어갈 텐데, 지금 너네가 했던 형태에서는 나오면 한 문제 나올 확률이 한 30% 정도,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차 방식 들어갑니다. 2차 방식 너네 언제 배웠죠? 중3 때 배웠습니다.
자, 중상 가정이고요. 확실히 중상 가정이고요. 자, 중상 가정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는 중상 때의 수의 범위는 바로 실수였고요. 지금 너네가 배우는 고일 과정에서의 2차 방식의 파트에서의 수의 범위는 복소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네가 중3 때 아마 근이 없다라고 배우는 형태가 왜 없었냐? 그때는 실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허수를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이 없다는 절대 나올 수 없고요. 무조건 허근으로서 나올 수도 있다는 그게 중3하고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중3 때 했다고 한번 동일해 볼게요. 자, 2차 방식이 뭔지는 알 겁니다. 2차식 이퀄 0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깔리면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과의 차이점. 이건 A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방정식이라는 것과 2차 방정식이라는 형태는 2차는 얘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만 이거는 A가 0일 수도 있다. 가능하다. 자,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차 방식 먼저 알았다면은 자, 2차 방식이 당연히 뭐 방정식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해를 구하는 거죠. 자, 너네 2차 방식의 풀이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자, 아니요, 세 가지라고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인데요. 선생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뭐예요? 까먹었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걸 억지로 또 전개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간 아깝게. 자, 제곱에서 3되는 숫자 그래서 이항시키면 자, 이렇게 푸는 이 과정을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중학교 3학년 거야. 지금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야. 되살려. 기억 되살려. 안 그러면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고. 자, 그래서 2차 방식의 풀이로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자,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는 0을 만들어서 자,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a분의 b 또는 반드시 여기 또는 써야 돼요. 한글로 또는 쓰시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c분의 d 이렇게 쓰는 원리가 바로 2차 방식의 풀이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꼴이 아니라 애초에 저런 형태의 꼴로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바로 자동으로 뭐 이용하죠?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은 선생님 그냥 무조건 이것만 씁니다. 짝수차 근의 공식 쓰진 않아요. 선생님 이거 안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안 할게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근의 공식 너네가 다들 외우나요? 못 외운 사람 없나요? 그냥 죽였어요? 자, 외웠다고 가정하고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방식의 해를 푸는 방식은 세 가지. 인수분해, 제곱근, 근의 공식. 자, 스타일은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제곱근. 그리고 너네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풀이법으로 풀게 된다. 자, 그럼 3번 들어볼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중3 때 아까 설명했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에서 설명하는 건데 2차 방식의 근의 종류는 복소수 범위에서 자, 되게 잘 들어. 복소수 범위에서 개수가 실수면 자, 개수가 모두 실수면 반드시 항상 몇 개의 근을 가져? 2개. 선생님 중근은 하나인데요? 아니야. 중근도 2개야. 같은 2개야. 왜? 같은 2개. 그 2개라고 한다. 단지 그게 같은 것 뿐이야. 자, 2개의 근을 갖는다. 자, 이때 실수인 근을 뭐라 한다?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특히 2개의 실근을 같을 때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지? 중근. 그럼 선생님 허수가 2개 같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근은 실근에만 적용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근의 종류는 총 3가지 형태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의 형태다. 참고합시다.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 추가로 설명할게. 만약에 개수가 허수야. 되게 중요한 거야. 개수가 허수야. 근의 공식 쓸 수 있냐? 우리 잘 정리해 있다가. 근의 공식 가능하니? 자, 여기는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그럼 다시 들어갈게. 개수가 허수야. 근의 공식 가능할까?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개수가 허수가 나왔어. 그리고 2차 공식 플레이. 아, 근데 인수분해 저 2차 근의 공식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포기?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그때는 인수분해입니다. 근의 공식 이용 못하니까 인수분해 이용한다 이거지. 근데 인수분해 못하는데요? 그러면 틀린 거. 근데 팁을 하나 준다면 인수분해 이용할 때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후 인수분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실제로. 자,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라면 근의 공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가능하냐?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분명히 이용하게 되고, 그 인수분해를 이용하더라도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너네가 지금 2차 방정식 1파트에 일단 네모칸에 들어가는 형태를 좀 설명해 봤고요. 자, 추가 설명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추가 설명. 없네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이따가 설명하고요. 판별식 이따 설명하고, 아니, 판별식 다 설명하자.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 판별식 파트 비겠습니다. 106페이지. 판별식. 자, 판별식은 이것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자, 2차 방식의 판별식이란 너네 근의 공식상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양이면 어차피 a, b는 실수였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양수다. 자, 그러면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봤니? 하지만 얘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몇 개? 그래서 중근. 그때 기억해. 그때 그는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d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우리 뭐라고 배웠어? 허수. 그래서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로서 우리가 결국 근의 형태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니? 알았지? 자, 그래서 근의 판별을 우리가 판별식으로서 판별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자, 짝수차 판별식이라는 형태를 하나 쓸 건데, 자, 만약에 짝수차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b 앞에 2가 따로 빠진 형태가 있을 때, 즉 2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형태였을 때는, 자, 일단 판별식 그냥 써보면 b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4로 나눠주면
그래서 너네가 이 4분의 D라고 하는 이 기호 표시가 사실 4로 나눴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부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의 부호나 얘의 부호는 똑같아요. 얘가 양이면 얘도 양, 얘가 음이면 얘도 음,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짝수자 판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에 바로 너네가 근의 판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써야 되냐? 시험 문제는 되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때 복잡해질 때 이렇게 이를 빼서 너네가 쓰지 않게 되면은 식이 너무 더럽고 너무 더럽다 보면 너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짝수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고3 수능까지 다 해봤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야. 내가 안 써도 된다 생각하면 안 써도 되겠지만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썼을 때 나는 정말 힘든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근해 공식까지는 안 써도 돼요. 진짜로. 근해 공식은 안 써도 내가 지금까지 수능 대비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안 쓰면 피부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꼭 쓰세요.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짝수차 판별식 꼭 쓰셔야 돼. 난 무조건 짝수차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 2개 그리고 설명도 했거든요. 자, 혹시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그 다음 파트 들어갈게요. 10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보시면은 하나 물어보자. 판별식 너네 개수가 자, 이거 질문해요. 이것도 더 설명할게.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명심하세요.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만약에 허수야. 어떻게 할까? 판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게요. 정답은 부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개수가 허수면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은 자, D가 0인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0보다 크다, 작다는 쓸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맞춰보세요. 충분히 너네 맞출 수 있을 거야. 배웠기 때문에. 왜 개수가 허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때 왜 0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허수가 포함된 부등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죠? 너네 i가 포함된 부등식은 나올 수 없다고. 왜? 대수변경 못하고 양수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만 쓸 수 있었어요? 방정식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너네 여기 는 0 아닙니까?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는 0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맞다. 선생님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 못 쓴다고 했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판별식 써야 돼요. 단 D가 0일 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중근 가질 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잊지 마세요. 자, 거기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개수가 허수일 때는 너네가 안 나왔나? 안 나왔네요.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여기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만 나오지 D가 0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따로 얘기하지 않았네.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더만 설명하고요. 바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3 때 했던 건데요. 자, 이건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2차식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이건 플러스 더하기라는 형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건 중3 과정입니다. 고1 과정도 아니고 중3 때 했던 거예요. 자,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민지가 얘기해볼래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네, 이거 중3 때 했던 거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이렇게. 그럼 뭘 쓸 수 있죠?
하는 거야? 안 들려. 질문이 뭐예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문제 조건에 적용할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을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할 거야? 바로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규현이. X 그렇죠. 그러네. 아는 사람 둘 중에. 어? 아, 반의 제곱. 그래, 반의 제곱도 맞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판별식 파트잖아. 자, 여기 는 0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는 0이 되면 근을 몇 개 가져? 그래서 얘가 그렇지, 이거잖아. 중근이라면 안 되지. 이건 지금 방정식이 아니잖아. 근데 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근을 갖기 때문에 D는 0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D는 0을 쓸 수 있는 거야. 아, 중3 것도 못 됐네. 응? 중3 때 나오잖아, 이거. 그래서 너네가 중3 때, 아유, 왜 그래요? 중3 때 이거 해요, 내가 지금. 자, 중3 때 너네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될 때, 그럼 아까 있던 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 반의 제곱이라 할 때 조심할 게 A로 묶은 다음에 반의 제곱을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0 쓰는 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고1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식이 엄청나게 더럽게 나오거든요. 중3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 D는 면 이거 쓰셔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아예.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됐다?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아까처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결국 판별식 D는 0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별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나중에 심화 버전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그냥 어쨌든 지금 배운 거니까 한번 써먹어보자 이거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자 문제 보자. 이거는 참고나 돼요. 이건 난이도 심화 과정이에요. 얘 실수 XY다요. 실수 XY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XY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이런 거 있다는 걸 좀 많이 기억하세요.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정리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X가 지금 실수라는 뜻은 바로 X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하나 질문 넣어줄게요. 판별식에서 혹시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뭘까요? 자, 중근도 허근, 내가 아까 말했죠? 허근이 중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근은 무조건 실근에 속하기 때문에 D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실수 X 확정됐기 때문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짝수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짝수차 4분의 D는 2 빼고 남은 Y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어떻다고요? 자, Y는 몇보다 크다? 그렇지. 자, 얘가 실근을 갖게 될 때 범위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Y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근 가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X의 범위 구하러 갈게요. 이번에 Y에 대한 내림차수. 왜냐? Y도 실수니까요.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 아, Y 하나 더 있네요. 우리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y x제곱 더하기 3. 자, 이 y도 실근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졌다 맞습니까? 자, 얘는 짝수차 못 써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에 a1이니까 c
0보다 어떻다? 자,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2. 아마 2차 공식을 배우지 않는 관계로 문제를 그렇게 낸 것 같아요. 4x는 11보다 커다. x는 자,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 얘가 실수 xy, 다시 말하면 얘가 실근 xy가 나오게 하는 xy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랑 이거야. xy가 실수가 되게 하는 xy 범위가 이거라고. x는 4분의 11보다 커나타야 되고 y는 3보다 커나타야 돼. 둘 다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너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심화 과정이야. 심화 과정이야. 이게 이제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풀리는 거지. 참고해 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을 다 했고요. 자, 문제가 총 몇 개 있냐면은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어요. 3, 4, 5, 6, 7번.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아까 절대값 기호는 아까 풀어봤던 형태를 2차 형태로 정의했고, 가우스가 특별히 나올 거야. 그래서 가우스는 이따가 2교시 때 할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선생님이 3번, 4번, 그리고 6번, 7번 요 4개를 풀어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너네가 4개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부터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이 왜 주어졌을까요? 대입하라고요. 예, 근 대입합니다. x에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서 4a-8 마이너스 48 a 제곱 더하기 44는 0. 자, 근데 이게 a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2는 0이 돼버리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죠? 2차 방식 풀면 똑같이 합니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해서 풀면 되고요. 자, a가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6 또는 2. 자, 애초에 여기 뭐라고 나왔죠? 2차 방식은 a는 뭐가 아니어야 되죠? 자, 2차 방정식 조건 때문에 a가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 확정이고요. 다른 항공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다시 넣어주시면 36이니까 자, 마이너스 8로 약분합니다.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 그럼 다른 항등은 몇이었을까요? 마이너스 5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너네 풀었던 그냥 2차 방식 풀이 있죠? 그거 할 수 있으면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세 개 다. 패턴 다 똑같아요. 근 나오죠, 근 나오죠, 근 나오죠. 대입해서 미정계수 구한 다음에 다른 항근, 다른 항근, 다른 항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하니까 아마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필수형 4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네가 아까 절대값 풀어봤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죠. 아까는 1차죠. 이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단지 2차 방정식 푸는 뿐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첫 번째, x가 지금 제곱해서 3절대값 x 했는데 0이래요. 이거 공식수업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거야. 아니, 공식수업 안 좋아. 이건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이 0이라서 0보다 커 같을 때, 작을 때. 자, 0보다 커 같으면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x로 묶어주시면 x는 0과 몇이 되죠? 자, 둘 다 범위에 들어가요. 해. 0보다 작으면 앞에 뭐 칩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3x x 묶어주시면 0 하면 자, 여기에 0보다 작다는 뭐만 들어가지? 정답은 3개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안 어렵죠? 자, 다음에 내가 루트 제곱 뭐 하겠다고 했죠?
절대값과 같다. 절대값 하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고 기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와서 x-1. 자,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 되세요. x는 뭐뭐가 나옵니까? 자, 1로 다 들어갑니까? 네. 자, 1보다 작으면 앞에 뭐 치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4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돼서 자, 1, 3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과 5만이 정답이 될 수 있죠. 어때요? 아까랑 비슷하죠?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너네가 4-1번 문제 절대값 하나씩 들어가고요. 4-2번 절대값 2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가우스는 이따가 풀어줄 거고요. 활용 찾아주세요. 활용도 일단 넘어갈게요. 자, 7번 볼게요. 자, 가우스랑 활용을 같이 하는 걸로 볼게요. 자, 필수형 7번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풀기 시키면 부담되니까. 자, 이거 딱 3개만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은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 뭐를 갖는다고 했죠?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시키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2가 또 있기 때문에 짝수차 판별식 쓸 수 있고요.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그렇지.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얘는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너네가 처음부터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얘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조금 짝수차 판별식 a-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 a 빼기 5가 0보다 어떻다? 자, 근데 분명한 건 저 0과 1이 아니라는 조건을 나중에 꼭 쓰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아마 2차 부등식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가급적이면 1차 부등식 푸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스탑. 그 다음에 다음 이것도 전개. 자, 2a-1이 0보다 작아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일단은 얘가 되죠. 근데 얘가 되는데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다. 여기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0보다 작다. 0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0이 빠졌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너희가 밑에 있는 7-1번 문제 동일하죠? 실근 갖고 허근 가죠? 판별식은 될 것 같고 2번도 아까 말했던 K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될 때 아까 말했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된다. D는 0. D는 0 쓴 다음에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자, 총 3개의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입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문제 풀 수 있도록.